안녕하세요.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앞으로 내가 쭉 살 집인데 뭐 어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치솟는 금리 원리이자 부담이 2배가 늘어나도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버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. 뭐 사람들은 다 상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꽤나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2021년 시중금리가 2%, 3%, 4% 이러던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? 6%, 7%, 8%죠. 사실상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대 2023년에는요. 이자 부담이 8, 90 이 정도로 끝날까요? 아니죠. 8%에서 한 10, 한 2%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.25%, 2023년에는요. 5%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에이,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?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망해.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, 주담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으라고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아? 절대 그럴 리 없어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. 불과 1년 전하고 지금도요. 이렇게까지 될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. 저도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뭐라 그랬냐? 야, 되게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. 금리가 2%대 3%대 이러는데 나중에 6% 7% 되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 믿었어요. 안 믿더라고요. 제가 한 1년 전쯤에 2022년 말쯤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8%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. 그냥 웃더라고요. 지금쯤 이제 또 내년을 생각하는 거죠. 내년 말쯤 10%가 될 수도 있다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%에서 한 11%, 12%까지 간다라는 거죠. 그리고 무서운 건 뭐냐? 2023년 말 2024년에는 가지고 있는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금융권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. 일부 상환 요구하면 금융권들은 뭘 포석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? 가상금리요. 지금 내고 있는 대출 금리에 가상금리를 한 2, 3%더 붙일 작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? 뭐 이런 고민들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우리는 잘 고민하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.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요. 지금 대출이자 한 5%, 6%를 감당할 수 있다고 앞으로 그 수준으로 계속 쭉 가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또 올라갈 수 있다. 반대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. 많이 어려워집니다. 그걸 현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견딜 수 있을까? 버틸 수 있나?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되는 거 없죠.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에이,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? 그럴 리 없어. 이렇게 말하는 말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언제든 삶은 생각처럼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많은 이들이 투잡하고 쓰리잡해서 버티는데 이게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될까? 아니면 두 손 두 발 드는 이들이 얼마나 나올까?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감당해야 될 이자가 지금보다 2023년에 한 3%가량 오르면 이제 그때가 되면 좀 알아지겠죠. 주담대 대출 3%. 예를 들어 4억이다 치자고요. 3%면 4, 32, 120, 1200만원. 월 100만원입니다. 4, 6, 24, 200만원. 4, 9, 36, 300만원입니다. 내던 이자를 100만원 내다가 작년에 올해 200만원 내니까 힘들어요. 그 다음 연도에 300만원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금은 빼고 이자만 얘기한 겁니다. 사라지겠냐라는 거죠.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.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까요? 가족들하고 제대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? 못 살 것 같은데요. 맞벌이 당연한 거고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멍하게 지낼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안 살면 못 버틸 것 같은데요. 무서운 얘기죠. 어떻게 살겠습니까?
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별일 없는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마음 먹고 지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. 아니라는 거죠.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충격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. 괜찮을 것처럼,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. 함부로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. 그들이 몰라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집값 폭락하고 금리 올라도 괜찮다. 대출을 적게 낸 사람들은 괜찮겠죠. 근데 대출이 과한 사람들, 갭 투기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? 몰라가는 겁니다. 생각보다 주변에 갭 투기한 이들이 많습니다. 송도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졌다.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. 투잡을 한다. 뭐 두고 봐야죠. 뭐 여기 대출이자 20만원 내다가 48만원 내는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애교죠, 애교. 뭐 3억 초반에 샀는데 뭐 지금 3억 6,500까지 떨어졌다. 아 이런 사람들은 큰 문제 안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. 뭐 노원구에 23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.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실제 삶을 뭐 여기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쩌면 괜찮을 수 있죠. 뭐 쌍문동에서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2020년에 샀답니다. 6억에 샀대는데 현재 5억 5천에 실거래가 형성해서 답답하다죠. 근데 더 떨어질 건데요. 5억도 될 거고 4억도 될 거고 3억 중반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현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은 상하지만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자기가 살 집이라 생각해서 마음 편하게 지내려 안 됩니다. 근데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. 주담대 상단이 8% 낸다면은 주담대 상단이 11% 12%도 된다라는 걸 현실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? 썰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썰려 나갈 수 있다.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든가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지금 현재 200이 넘습니다. 200이. 절대로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. 최소 5년간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